놓으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정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녹화된다고 이제 멘트가 나왔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마이크 켜놓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마이크 꺼져 있는 상태로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그 리액션이 없으니까. 그 마이크 켜실 분들은 주변 소리만 안 들어가면은 마이크 켜도 되는 분들은 켜도 되겠습니다. 자, 3장 공부할게요. 3장 62, 61쪽이죠. 61쪽. 예. 3장 물의 특성과 수분 포텐셜. 3장에서는 그 물 자체를 공부합니다. 물 자체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이동의 그 원리,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과학적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이게 실제로 식물의 그 몸체 토양에서부터 식물의 몸체 속으로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가, 흘러가는가 그 과정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3장 10시까지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하시고 뭐 3장 다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천천히 하더라도 조금 지겨운 분들은 중간중간에 나가 또 오셔도 괜찮고요. 뭐 편안하게 하십시오. 마이크 켜놓으셔도 괜찮고. 그러면은 62페이지 물의 물리화학 첫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식물의 형태와 체온 유지, 형태, 체온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양분의 흡수 이동, 물질 대사, 물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된다면은 결국은 생명체는 유지될 수 없는 거죠. 형태 유지, 체온 유지, 양분의 흡수 이동, 물질 대사 다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물의 물리화학성 특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 이렇게 형태 유지라든지 체온 유지, 양분 흡수 이동, 물질 대사는 물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물의 가장 큰 물리화학적 특성은 원자 간의 공유 결합, 그 다음에 분자 간에는 수소 결합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물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H2O라는 것을 만드는데 각각의 원자들끼리 결합을 할 때는 공유 결합이라는 것을 하고 하나의 물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물이 만들어졌을 때 물과 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 두 개가 혹은 세 개가 네 개가 결합하는 것은 수소 결합을 통해서 결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먼저 311 물의 원자 간 결합,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두 개, 이 두 개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저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제가 하나 띄울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꾸세요. 프레젠테이션으로.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원소 주기율표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히 했는데 오늘은 천천히 한번 봅시다. 여기 왼쪽에 위쪽에 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가족, 씨족, 부족 할 때 족자예요. 그 다음에 주기는 뭐 1주기, 2주기, 3주기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건데 족은 여기 1족, 2족, 3족, 4족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서 마지막에 18족까지 갑니다. 18족까지 가고 주기는 1족부터 해서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한 요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주기로서는 4주기까지, 4주기 앞부분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물론 뒤에는 뭐 구리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중요하고
또 철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망간이라는 것도 있고, 뭐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을 이해하는 데는 20번까지만 알면은 충분해요. 물이 공유 결합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원소 주기율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왼쪽 위에 1쪽에서 1주기를 보면은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가 있는데, 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따가 하면서 알려줄 거고, 주기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수소 양성자가 안에 있다면은 바깥에 전자가 돌아가는 궤도가 몇 개냐의 얘기입니다. 궤도가 한 개 있으면은 1주기, 두 번째 궤도로 되면은 3주기, 그 다음엔 2주기, 그 다음에는 3주기, 그 다음에는 4주기, 이런 식으로 주기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날 때 첫 번째 제일 안쪽에 1주기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왜? 좁으니까. 근데 두 번째 주기부터는 전자가 8개씩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도 마찬가지로 8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마지막 주기도 그렇고요.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궤도는 2개지만은 두 번째 궤도부터는 8개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8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를 영어로 이제 옥토퍼스라 그러는데, 옥토버라 그러는데, 이 8이라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 8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그럽니다.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요. 옥텟. 이 옥텟이란 뜻이 뭐냐 하면은 8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음악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은 옥타브라 그러거든요. 1, 2, 3, 4, 5, 6, 7, 8, 8. 도에서 도까지 한 단계를 옥타브라 그럽니다.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옥텟하고 같은 의미예요. 8이란 뜻이고. 그러면 옥토퍼스라는 말이 있어요. 옥토퍼스라고. 이거는 문어라든지 오징어, 낙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어, 낙지, 오징어를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별해서 하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문어, 낙지, 오징어 안 먹거든요. 별로 옛날에는. 요즘은 먹지만은 옛날에는 안 먹었어요. 안 먹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다 합쳐서 그냥 옥토퍼스라 그래요. 왜 그럼 얘들을 옥토퍼스라 부르느냐? 다리가 8개예요. 다리가 8개이기 때문에 옥토퍼스라고 부릅니다. 아닌데 10개던데 나머지 2개는 촉수예요. 그래서 옥텟이라는 규칙이 바로 8. 그래서 우리말로는 8전자 규칙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주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해했고 수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수소는 첫 번째 원자입니다. 첫 번째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고요. 물론 뭐 물리학적으로 더 작은 입자도 있지만 일단 원자라고 할게요.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이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이고 원자의 종류를 얘기할 때를 다른 말로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원자의 종류가 뭐냐, 수소냐 뭐냐 할 때는 원소라고 막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원자는 수소입니다. 수소. 자, 두 번째는 이 끝에 18쪽 쪽에 오면은 헬륨이라고 있습니다. 헬륨이라고 있죠. 수소는 안에 양성자가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은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를 떼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띱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한 개, 마이너스 한 개가 만나면은 중성이 되겠죠. 그죠? 중성이 되겠죠. 만약에 이 전자가
바깥에 있는 전자가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러면은 안에 플러스 한 개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전자 궤도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소에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전자 한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안에 마이너스, 전자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수소 중에는 양성자가 두 개 있는 게 있어요. 양성자가 두 개 있고 전자가 한 개 있고, 이럴 경우에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양성자가 한 개 있는 수소하고는 달라요. 이럴 때를 가지고, 이런 수소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중수소라 그래요. 중수소. 중수소라고 부르고, 안에 양성자가 3개 있는 수소도 있어요. 양성자 3개, 아니죠. 제가 말 잘못했어요. 잠깐만요. 양성자는 한 개예요. 양성자는 한 개인데 중성자가 또 한 개 있는 거. 중성자가 한 개 있고 전자가 한 개 있고, 이런 상태를 가지고 중수소라고 해요. 중수소. 중수소. 그러니까 양성자는 플러스 띄고 전자는 마이너스일 테니까 전하는 상쇄가 되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으니까 어차피 전하는 상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를 한 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중수소라고 그럽니다. 중수소. 그 다음에 중성자가 한 개 더 있는 게 한 개 더 있어요. 그러면은 중성자가 2개고 양성자는 1개고 전자 1개예요. 이거를 가지고 삼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삼중수소. 삼중수소. 그러면은 양성자 1개만 있을 때는 이 원자량이 1입니다. 1. 근데 중성자가 1개 더 있다. 그러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렇게 되면은 전하가 2가 돼요. 원자량이 2가 돼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3개 있다. 2개 있다. 그리고 양성자까지 하면 3개다. 그러면은 3이 됩니다. 원자량이. 그 무게가 더 질량이 높아진다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원래 수소는 양성자 1개인데 중성자가 1개 더 있거나 아니면 2개 있거나 할 때 이런 원자 상태를 가지고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 같은 수소이지만은 원자량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어이구, 이거 더 이상 안 지워지네. 자, 그 다음에 헬륨을 볼게요. 헬륨은 안에 양성자가 1개, 2개 있고요. 중성자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고 양성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전자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죠.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해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헬륨이고요. 헬륨은 첫 번째 전자 궤도에 궤도를 원래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2개를 다 채웠어요. 채웠기 때문에 헬륨은 아주 안정적인 원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수소 같은 경우에는 궤도에 전자가 하나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러면은 상당히 수소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두 번째 전자 자리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채워야 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가지고 있던 전자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밖에 돌아다니는 다른 전자를 하나 끌어들이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수소같이 일쪽에 있는 원자들은 가지고 있던 한 개를 쫓아내는 걸 좋아해요. 하나를 가지고 와서 채우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쫓아버리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수소에서 전자를 하나 쫓아내면은 결국은 양성자 플러스만 남기 때문에 위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를 수소 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수소하고 수소 이온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자가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다른 물질이 돼버려요.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수소 이온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양성자만 하나 다 딸랑 있거든요. 그 수소 이온은 같은 말로 그냥 양성자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과학책에서 양성자 그냥 양성자 한 개 이러면은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수소 이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헬륨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리튬을 볼게요. 3번 여기 리튬 있어요. 리튬을 한번 볼게요. 리튬은 양성자가 3개 있고요. 중성자도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도 3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 2개 꽉 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서 1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궤도에서는 전자가 모두 8개가 들어가야 이 원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7자리가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7자리를 7개 다른 전자를 가지고 와서 채우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1개 있는 걸 그냥 쫓아버리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1개 있는 거 그냥 쫓아버리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리튬도 마찬가지로 전자 1개 있는 걸 바깥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리튬도 마찬가지로 양성자는 3개인데 전자는 2개밖에 없으니까 전하는 3 빼기 2 하면은 1개가 플러스가 1개 많죠. 그래서 리튬도 이온이 될 때는 플러스 1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리튬 이온. 이거 리튬 이온이 되는 거죠. 그 리튬 이온을 가지고 이용해서 만드는 게 뭐냐? 바로 건전지, 충전지예요. 우리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가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그 리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전자를 넣어줬다가 리튬은 다시 또 이 전자를 안정을 찾기 위해서 바깥으로 쫓아내 버리는 걸 좋아하니까 이 바깥으로 쫓아낸 전자를 모아가지고 우리 핸드폰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충전을 할 때는 다시 전기를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전자를 채워주는 겁니다. 줬다가 뺐었다 하는 게 바로 충전의 원리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물론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많은 과학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지만은 기본 원리는 그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리튬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릴륨을 한번 볼게요. 베릴륨을 보시면은 베릴륨은 4번이에요. 4번. 원자번호 4번인데 4번은 양성자가 4개가 들어갑니다. 4개. 중성자도 4개 들어갑니다. 중성자도 똑같이 4개 들어가고 전자도 4개 들어갑니다. 전자도 안에 1개, 2개 들어갔으니까 바깥에 2개만 더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베릴륨도 보세요. 두 번째 궤도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다른 말로 6개가 비어 있어요. 자, 6개를 받아들이는 게 편할까, 쉬울까? 2개를 그냥 쫓아버리는 게 쉬울까? 당연히 2개 쫓아버리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베릴륨은 2개를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리니까 전자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양성자는 4개예요. 그럼 4 빼기 2 하면은 플러스가 2개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개의 플러스가 남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온이 됐을 때. 이러면은 베릴륨은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베릴륨은 이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2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은 붕소가 있어요. 붕소가 여기에. 붕소가 있는데 붕소는 5번이죠. 5번이면 양성자가 5개 들어갑니다. 5개 들어가고 중성자도 5개 들어갑니다.
5개 들어가고, 전자도 마찬가지로 5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1개, 2개, 첫 번째 계좌 들어갔으니까 3개, 4개, 5개 이렇게 들어갔다 칩시다. 자리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평면에다가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원자는 평면이 아니고 구 모양이에요. 공 모양이에요. 둥글게 3차원으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궤도도 이렇게 뚜렷하게 무슨 태양계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안개의 구름처럼 이렇게 막 흐리게 보이는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궤도에 8개가 들어가야 하지만 3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3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5개를 받아들이는 게 편하냐? 3개를 쫓아내는 게 편하냐? 3개를 잃어버리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붕소도 양성자 5개 빼기 전자 3개, 바깥 3개는 보내버리고 안에 2개만 남죠. 그럼 5 빼기 2 하면 3이 남죠. 그래서 붕소도 3 플러스 이렇게 씁니다. 3 플러스. 그 붕소 이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붕소 이온.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플로린부터 해볼까요? 네온부터 해볼까요?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에요. 10번. 10번이면은 안에 양성자가 10개 있습니다. 10개 있고 중성자도 안에 10개 있습니다. 그럼 전자도 10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궤도에 2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두 번째 궤도에 8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전자가 다 10개 다 채워지죠. 그러면은 2개, 8개, 10개 되고 양성자 10개. 딱 맞아 떨어지죠. 두 번째 궤도를 아주 만족스럽게 채웠어요. 그래서 네온 같은 원소는 위에 헬륨이 그랬던 것처럼 18쪽 원소들은 자기 바깥 궤도를 8개 정확하게 딱 맞게 채워요. 그래서 안정을 찾아요. 그래서 굳이 뭐 전자를 쫓을 필요도 없고 더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안정을 찾는 거죠. 안정을 찾기 때문에 다른 원자들이랑 반응을 안 해요. 뭐 옆에 있는 플루오린이 야 네온아 나랑 같이 놀자 그래도 네온 얘들은 아이 난 됐어 나는 만족해 혼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필요 없어 가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온이나 헬륨 이런 거는 이온이 안 됩니다. 잘 거의 혼자 살아요. 밑에 있는 아르곤도 18쪽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첫 번째 궤도에서 2개, 두 번째 궤도에서 8개, 세 번째 궤도에서도 똑같이 8개, 2개, 8개 해서 18. 이걸 전자를 만족시켜요. 궤도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안정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거랑 반응을 안 해요. 크립톤도 마찬가지고 제논도 그렇고 라돈도 그렇고 이 18쪽 원소들은 다 혼자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다른 것과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온이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전기담화를 보면은 네온등이 있고 아르곤등도 있고 막 그래요. 얘들을 왜 사용하느냐? 전구담화 안에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 안에 네온가스를 넣거나 아르곤가스를 넣죠. 네온가스나 아르곤가스를 넣으면은 이 전기를 넣어서 필라멘트가 막 뜨거워지더라도 네온이나 아르곤은 반응을 안 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전구담화가 폭발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산소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안에 필라멘트에 있는 뜨거운 전자들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전자들하고 산소는 반응을 아주 잘하거든요. 반응을 해가지고 전구담화가 폭발을 해요. 뭐 다른 거 다 그래요. 다른 거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구담화 안에는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가스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루오린을 한번 볼게요. 9번. 플루오린은 양성자가 9개, 중성자도 9개, 그 다음에 전자도 9개 들어갑니다. 1개, 2개 들어갔고 3개, 4개, 5, 6, 7, 8,
9개. 근데 여기 한 자리가 비었어요. 한 자리가 비었어요. 플로린 입장에서는 플로린이 불소거든요. 불소. 치약 만들 때 들어가는 거. 플로린 입장에서는 한 개만 더 들어오면 좋겠는데 한 개가 부족해. 아쉽죠? 그 전자를 어떻게 하면 바깥에서 전자를 하나라도 좀 땡겨왔으면 좋겠다는 의욕이 아주 아주 강해요. 아주 아주 강해요. 그래서 땡겨옵니다. 한 개를 땡겨와요. 바깥에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으면 하나 땡겨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어코 플로린은 전자를 땡겨와서 어떻게 되느냐. 양성자는 9개고 전자는 한 개 더 땡겨와서 10개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한 개 남죠. 그래서 플로린은 F 위에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플로르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정을 찾아요. 그 다음에 밑에 염소 있죠. 염소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에서 전자가 한 자리가 남아요. 그걸 또 다른 데서 전자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염소 역시도 전자가 이온이 되면은 하나 남게 돼서 마이너스 해서 이온이 되는 겁니다. 염소 이온이 되는 겁니다. 여기 17쪽에 있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이 17쪽들은 다 마이너스 이온,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전자 한 개가 남는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겁니다. 산소를 볼게요. 우리는 산소는 자주 봐야 되니까. 산소는 8번이잖아요.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쉽죠? 이건 거의 중학생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산소는 양성자가 8개 있어요. 중성자도 8개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는 8개인데 첫 번째 궤도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에 6개가 들어갑니다. 6개. 그럼 6개가 들어가면은 두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죠? 8개에서 두 자리가 비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산소 입장에서는 6개를 쫓아내는 것보다는 2개를 구해오는 게 훨씬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2개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산소는 안에 양성자가 8개이고 전자를 2개 더 가지고 왔기 때문에 10개입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2개 남죠. 그래서 2 마이너스가 돼서 전자가가 마이너스 2가인 산소 이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온으로. 자, 그 다음에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질소는 플로린은 한 자리가 비었고 산소는 두 자리가 비었으니까 질소는 이제 세 자리가 비겠다는 거 우리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고 탄소는 네 자리가 비어요. 붕소는 5자리가 비는 게 아니라 아까 반대였죠. 그죠? 세 자리가 양성자가 3개가 전자 플러스 양성자가 3개가 남았죠. 오히려. 그래서 이게 3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더 많고 5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로린은 1 마이너스, 산소는 2 마이너스, 질소는 3 마이너스. 탄소는 4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4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4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을까요? 4 플러스가 되는 게 좋을까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다른 원자랑 탄소가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뭐 질소라든지 이런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합니다. 그 자리를 비어있는 자리를 다른 전자가 필요한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해요. 그 결합을 해서 안정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온 결합이 있고 공유 결합이 있고 금속 결합이 있어요. 그걸 이제 또 계속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 플로린은 전자 1개가 산소는 2개가 2 마이너스, 질소는 3 마이너스예요. 플로린을 표시할 때는 전자가 한 자리가 비었죠. 표시를 할 때 한 자리가 비었다. 뭐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고 산소는 2자리가 비었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질소는 3자리가 비었죠. 한 자리, 2자리, 3자리가 비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온일 때는 마이너스가 전자가 3개가 남지만
이온이 아니고 질소 원자일 때는 세 자리가 모자라는 거죠. 비어 있는 게. 그래서 요거를 8이라 그래요. 8. 8이 3개가 나와 있다. 산소는 8이 2개가 나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 비어 있는 자리에 다른 뭐 수소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일단 원자 공부는 하고요. 다시 책으로 한번 볼게요. 책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두 번째 줄에 볼게요. 물의 원자 간 결합에서 대부분의 원자들은 서로 결합하여 분자나 물질을 만들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서로 결합을 해서 분자나 물질을 만들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이전에 하는 방법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온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온 상태에서도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불안한, 완전하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남의 전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온이 되음으로 해서 조금 안정은 찾았지만 그러나 완벽한 안정은 아니에요. 뭐 네온이나 헬륨이나 얘들처럼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약간 불안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성자는 9개고 전자는 10개 돼버리기 때문에 플로린 같은 경우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는 8개인데 전자를 더 끌고 와가지고 10개 전자를 만들면은 이온이 된단 말이죠. 그 이온이 되면은 어느 정도 옥텟 규칙은 만족했지만 100% 안정을 찾지는 못해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다른 원자들이랑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줄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요, 우리 공책이든지 볼펜이 됐든지 내 몸이 됐든지 식물이 되었든지 동물이 되었든지 어떤 것들인지 다 좋아요. 텔레비전이 되었든지 지구상에 있는 아니면 우주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분자로 원자와 원자가 결합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자끼리 또 결합한 상태고 단 18쪽 원소들 얘들은 자기들끼리 놀아요. 혼자서도 잘 살아요. 왜? 굳이 결합을 하지 않아도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철소가 철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고 금도 가공을 해야 되고 은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이유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쇠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결합을 해서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결합을 해서 분자 상태로 있어요. 산화철 상태로 있기 때문에 순수한 철을 구하려면 그만큼 또 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분자 상태로 결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이때 원자가 결합하는 방식에는 이온 결합이 있고 공유 결합이 있고 금속 결합이 있습니다. 금속 결합. 그럼 어떤 것들은 이온 결합을 하고 어떤 거는 공유 결합을 하고 어떤 거는 금속 결합하냐. 우리 물은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은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간 결합은 원자의 성질, 그 중에서도 전기 음성도에 의해 결합 방식이 결정된다. 전기 음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전기 음성도는 뭐냐? 최외곽 전자의 수나 최외곽 전자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전자에서 아까 궤도가 여러 개 있다 그랬죠? 그 궤도 하나를 주기라고 그런다 그랬죠? 예를 들어 칼륨 같으면은 첫 번째 궤도가 있고 두 번째 궤도가 있고 마지막 궤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궤도를 가지고 최외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전자 숫자, 그걸 최외곽 전자의 숫자나 그 다음에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고 뭐냐, 그걸 계산하는데 분자 내에서 한 원자가 다른 원자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상대적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앞에서 봤던 플로린 같은 경우에
전자가 한 개가 필요했어요. 그죠? 한 개가 필요했어요. 얘랑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한 개를 버렸어요. 버렸어요. 플로린하고 수소하고 비교해 보면은 플로린이 훨씬 더 전자를 더 필요로 해요. 원해요. 이런 애들이 전기 음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겁니다. 훨씬 더 커요. 플로린보다는 산소는 조금 덜해요. 질소는 산소보다 좀 덜하고, 질소보다는 산소, 산소보다는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하고, 나는 두 개를 채워야 돼. 나는 세 개나 채워야 돼. 비교했을 때 하나만 채우면 되는 플루오린이 훨씬 더 전자를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전기 음성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애들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전기 음성도가 더 크고, 밑에 있는 애들보다는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더 커져요. 단 18쪽은 빼고, 18쪽은 스스로 만족했으니까 빼고. 그래서 결국 1등이 누구냐? 플로린이에요. 플로린 얘를 전기 음성도의 수치를 4로 놓습니다. 4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를 이제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냐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2등이 산소예요. 2등이 산소, 3등이 질소예요. 산소가 3.5예요. 3.5. 그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안 적으셔도 되고요.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2.2밖에 안 돼요. 2.2. 2.2. 자, 그 다음에 계속 책을 볼게요. 이렇게 전기 음성도라는 게 있고요. 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합 방식이 바뀝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보면 비금속 원소, 여기 보면은 우리 다시 표를 다시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 이 왼쪽에 수소는 제외하고 핑크색으로 된 거 있죠. 핑크색으로 된 거. 이 부분을 여기 보면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금속 원소. 리튬이나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은 금속 원소예요. 금속 원소. 금속이고, 물론 뭐 구리라든지 이런 것도 전이 원소로 금속에 해당되지만은 정확하게 금속 원소는 이쪽 핑크색들이고요. 오른쪽에 여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 이쪽은 비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비금속 원소는 마이너스 이온일 될 가능성이 많고, 될 가능성이고, 여기 핑크 쪽 애들은 플러스 이온이 되는 애들이에요. 플러스 이온이 되는 애들. 아까 우리 궤도 그려가면서 다 체크해봤죠, 그죠? 마지막에 1쪽에 있는 애들은 마지막에 전자가 한 개가 자리하는 애들이었고, 2쪽 애들은 마지막 최각 그 궤도에 두 개가 있는 애들이었죠. 3족은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볼게요. 책을 볼게요.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보면 비금속 원소 이게 2.2 이상입니다. 아까 플로린은 4라 그랬죠. 근데 전기 음성도의 수치가 2.2 이상 되는 애들이 비금속 원소고, 그 다음에 금속 원소는 1.7보다 적은 거예요. 1.7 이하인 금속 원소보다 크다. 비금속 쪽이 금속보다는 커요. 비금속 애들이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쪽 애들이죠. 얘들이 전자를 더 간절히 원하는 애들이에요. 따라서 비금속 원소는 주변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금속 원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하다. 화학결합에서 두 원자 간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크면 전자를 쉽게 주고받아 이온화되고 이온 결합을 한다. 이온 결합을 설명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위에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크면이라고 그랬죠. 이 크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냐? 2 이상입니다. 2 이상. 예를 들어서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가 4라 그랬습니다. 수소가 2.2라 그랬어요. 그죠? 수소가 2.2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개를 빼볼게요. 빼보면은 4에서 하면 1.8이죠. 1.8 나오죠. 자, 1.8이 되면은
플로린하고 수소가 만날 때 무슨 결합을 하냐? 공유 결합을 한다는 얘기고, 공유 결합을 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수소가 아니고 다른 거다. 뭐 리튬이나 이런 다른 거다. 1.7이다 만약에 1.7이다 했을 때는 4에서 1.7을 빼면 2.3이죠. 2.3이면은 2보다 크죠. 2보다 차이가 크니까 얘들은 이온 결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수소 같으면 H 플러스 상태죠. 이게 이온이죠. 플로린 같으면은 F 마이너스 상태죠. 이 두 개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태로 결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플로린 얘들 둘이는 2보다 차이가 낮으니까 공유 결합이지만 만약에 플로린하고 리튬하고 만난다. 플로린하고 리튬하고 만난다 하면은 얘들이 차이가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한 개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서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분을 짓기 위해서 한 거지 결합의 원리는 다 전자 때문에 결합을 하는 겁니다. 원자가 결합을 하고 말고는 분자가 되고 말고는 원인이 다 전자에 있습니다. 전자에. 자, 얘기 있으니까 한 가지 얘기만 더 합시다. 원자라는 거는 안에 핵이 있고 바깥에 궤도에 전자가 있습니다. 핵은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핵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에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중성자는 아무것도 띄지 않습니다. 질량은 원자량은 둘 다 비슷합니다. 그냥 기준을 1로 놓고 봅니다. 1.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원자량이 약 한 2000분의 1 정도로 가벼워요. 그래서 얘는 원자량을 따질 때 전자는 따지지 않습니다. 질량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자량을. 그러면 또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뭐로 이루어졌느냐? 그건 또 이제 많죠. 쿼크도 있고 뭐 중성 미자도 있고 많아요. 그건 이제 표준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표준 모델 또는 모형, 표준 모형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걸 벗어나고 그 물리학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자역학이라고 양자역학 분야에서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우주에는요, 혹시 이제 이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자들이 지구에만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주에 다 있습니다. 태양의 대부분이 수소입니다. 태양은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소가 중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인력에 끌려 들어갑니다. 끌려 들어가면서 굉장한 압력을 받고 마찰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과 마찰력 등에 의해서 열이 발생되고 무수한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빛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바깥의 온도가 한 6000도씨 되죠. 6000도씨 되고 이 안쪽에는 뭐 30만 도 이 정도로 온도가 높아요. 이 온도 상태에서 수소가 뭉쳐져 가지고 여러 개 뭉쳐져서 헬륨을 만듭니다. 헬륨을 만들고 나머지 뭐 조금 더 뭐 리튬 정도도 아주 조금 들어가 있고 대부분 태양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의 헬륨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 이걸 가지고 핵융합이라고 그러죠. 핵융합. 우리나라에도 뭐 핵융합 발전소 만든다고 뭐 그러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내부 온도를 1억도로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반대로 융합의 반대는 폭발이죠. 그죠? 핵을 폭발시키는 게 핵폭탄이죠. 핵에 있는 그 원자의 핵 안에 핵을 중성자를 쏴가지고 이걸 분열을 시킵니다. 이 분열을
하나만 시키면은 별로 힘이 그렇지만은 이거를 연쇄 반응시켜서 한꺼번에 1kg 정도 폭탄을 1kg 정도의 핵을 분열을 시키면은 TNT가 얼마라더라? 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6천 톤인가 뭐 만 톤인가 뭐 이 정도를 한 번에 폭발시킬 양하고 맞먹는다 그러죠.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졌던 그것처럼. 그래서 이 수소를 융합시켜서 헬륨을 만들고 헬륨을 또 수소하고 또 융합이 돼서 리튬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데 태양은 그냥 평범한 별이에요. 우주에서도 아주 평범한 별이기 때문에 태양에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최대한 만들어봐야 아주 조금 만들어봐야 철까지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거의 못 만들 정도로 힘이 약해서 이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융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원자량이 많은 원자들은 만들기가 부족해요. 그럼 나머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라든지 산소나 철이라든지 이런 건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거는 초신성 때문에 왔죠. 초신성.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1.4배 이상이 되는 큰 별이 생을 다하고 핵융합 과정을 거치고 하다가 마지막에 압축이 됐다가 압축되면서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용어가 잘못됐어요. 새로 생기는 별이란 뜻이잖아요. 초신성.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이 폭발을 하면은 별이 새로 생기는가 보다 하고 오해를 했단 얘기죠.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별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별이 죽는 걸 과정이에요. 폭발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멸성이죠. 그죠? 사멸성인데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초신성이라고 했죠. 정말로 옛날에 초신성이 폭발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언제? 그게 원나라 때인가? 제가 까먹었는데 명나라 때는 아닌 것 같고 원나라 때쯤 될 거예요 아마. 당나라인가 송나라 때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때요. 당나라는 아니다. 송나라인가 원나라 때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 시절에 중국의 관료가 그거를 계속 관찰하고 하늘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뭐 황제가 죽을 것이고 나라가 동양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주술적으로 풀이하죠. 그죠? 그런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초신성이. 그게 초신성 폭발이 뭐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 빛이 밤인데도 빛이 낮처럼 밝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면은 이런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이런 원소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 압력과 폭발력 때문에 원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게 다 초신성에서 왔다는 거죠. 초신성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시 또 중력에 의해서 돌돌 뭉쳐지고 합쳐지고 하면서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도는 지구도 만들어지고 목성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양계가 자리 잡게 된 거죠.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다 별에서 왔습니다. 초신성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책상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분들이죠. 왜? 별에서 온 그대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은 다 별에서 온 그대예요. 저도 그렇고 다 별에서 온 그대예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소로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공부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나중에 관련된 책이 눈에 띄면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책 볼게요. 반면에부터요. 이온 결합을 한다 했고, 반면에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거나 같은 원자끼리 만나면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공유 결합 또는 금속 결합을 한다. 아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2 이상이 되면은 이온 결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2 이하가 되면은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 공유 결합을 하는 대표 주자가 누구냐? 바로 물입니다. 공유 결합은 결합력이 아주 강합니다. 이온 결합도 결합력이 강합니다.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이 만났으니까
남녀가 둘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결합력이 강하겠어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도 강하고 공유 결합은 아예 살림을 같이 차렸어요. 전자가 하나씩 모자라거나 하나씩 남는 사람 그 원자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둘이 나눠서 같이 살자 해서 공유해서 전자를 공유해서 하나의 분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살림을 아예 같이 차렸으니까 두 원자는 또 얼마나 결합력이 강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 분자는 산소와 수소 두 개는 물과 물 분자와 분자 간의 이 결합을 깨뜨리는 거는 어느 정도 쉬워요. 어떻게 하냐? 물을 끓이면 돼요. 물을 끓이면은 100도씨에서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물 분자가 하나씩 하나씩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체로 되는 거예요. 수증기로 돼서. 근데 공유 결합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물을 끓여가지고 결합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끊느냐? 전기 분해를 해야 돼요. 전기 분해. 특수 장치를 만들어 놓고 전기적으로 분해해야만이 공유 결합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로 공유 결합은 아주 강한 결합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이온 결합. 이 말이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이걸 안 돌렸구나. 프리젠테이션에서 보시면 핑크색 부분이 금속이고 노란색 부분이 비금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가 2 이상이 되죠. 그래서 얘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는 이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같은 대체적으로 비금속 원소끼리, 이 노란색들끼리 만났을 때, 노란색이라든지 요 근처에 있는 것들끼리 만났을 때는 주로 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금속과 금속끼리 만났을 때, 이때는 금속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은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이온 결합, 비금속 원소끼리는 공유 결합을 하고 금속 원소끼리는 전자 구름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금속 결합을 한다. 자유전자를 전자 구름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정전기적 인력. 금속 결합은요, 예를 들어서 철과 철이 이렇게 원자가 분자를 이루어서 계속 만나게 되면은 금속들은 이렇게 계속 만나게 철이라고 하지 말고 리튬이라든지 얘들을 만나면은 전자가 궤도에 한 개 혹은 두 개씩 있단 말이죠. 얘들은 이 탈출 욕구가 강한 애들이에요. 강한 애들이니까 얘들이 탈출해서 이 사이로 왔다 갔다 돌아다녀요. 이걸 자유전자라 그래요. 자유전자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니까 얘들은 금속 쪽에 있는 플러스 이온 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들이 탈출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전자들이 막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죠. 그거를 우리가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전기를 오게 해서 형광등 불도 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에는 전기가 잘 흐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비금속에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죠. 얘들은 전기를 자기 몸속에 딱 가둬놓는 애들이고 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대체로 뭐 나가서 놀라면 놀아 하고 이렇게 잘 탈출시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선도 구리로 만들어져 있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 3-1에 한번 볼게요. 자, 산소는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습니다.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죠. 8번이기 때문에 전자도 8개죠. 그래서 안쪽에 2개, 바깥쪽에 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마지막 궤도 최외곽에서 전자를 8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수소 2개를 붙임으로 인해서. 그죠? 만족시켰어요. 수소 입장에서도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니까 두 자리를 다 채웠어요. 서로서로 산소도 만족했고 수소도 만족했어요. 이런 결합을 공유결합을 합니다. 공유결합.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는 거죠. 이 결합은 아주 단단한 결합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평면에다가 그려놔서 그런데 실제로 입체적으로 구 상태로 보면은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90도잖아요. 90도 그죠? 근데 실제로 수소와 수소와의 거리는 입체적으로 보면은 104.5도를 이루고 있어요. 왜 104.5도를 이루냐 하면은 이쪽에 있는 전자 두 개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밑에 빨간색, 파란색 같이 된 거를 가지고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그 밀어내는 힘이 강합니다. 밀어내는 청력이 강해요. 왜? 전자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미는 힘이 발생합니다. 밀어내는 힘이 강한데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보다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 전자쌍 애들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안으로 밑으로 밀려납니다. 밀려나서 이 각도가 104.5도를 이룬다는 거죠. 이게 평면이라서 그런데 입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4.5도를 이루고 우리가 간단하게 화학식으로 표시할 때는 뭐 이렇게 표시하고 아니면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이렇게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B 그림 한번 보세요. B 그림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원자가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동그라미 3개가 안쪽으로 쭉 밀려 들어가서 무슨 빵빵이처럼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렇게 모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C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까 산소는, 그러니까 플루오르하고 산소하고 질소 이 3가지는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플루오르가 1등이고 산소가 2등이고 질소가 3등이에요. 전기 음성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전기를 좋아하죠. 전자를 좋아하죠. 좋아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둘이 서로 공유 결합을 했어요. 했는데 산소는 전자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전자를 자기 몸 쪽으로 더 끌어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이 마이너스를 띄는 부분이 이쪽으로 더 밀려나면서 산소 쪽으로 마이너스 극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수소 쪽으로는 플러스 극이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극성이라고 말합니다. 극성. 그냥 조용히 결합만 하고 공유 결합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산소가 워낙 전기 음성도가 강한 애라서 전자를 자기 쪽으로 많이 끌고 가는 애라서 마이너스 극을 많이 끌어오다 보니까 자기 쪽으로 극성을 마이너스를 많이 띄게 되고 반대쪽 수소 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극성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은 공유 결합인데 극을 나타내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나타내는 극성격의 공유 결합을 한다. 이 극을 나타낼 때 표시를 델타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델타 마이너스. 쓰실 때
밑에 동그라미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델타, 델타, 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쪽은 반대로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이런 결합을 이루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극성 공유 결합.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 분자는 조그마한 글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두 개가 공유 전자쌍을 만들고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안정된 상태의 최외곽 전자 수요를 만족시킨다. 그게 A 상태였고요. 물의 분자 구조는 B와 C의 두 가지 모델로 나타낼 수 있는데, 산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쳐 분포하여 산소는 음전하를 띠고 반대로 수소는 양전하를 띈다. 이러한 공유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 하고, 물과 같은 분자를 쌍극성 분자 또는 쌍극자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오른쪽 페이지 위에 마지막 그 본문 있는 거 다 읽어볼게요. 물 분자는 두 종의 비금속 원소, 즉 수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하고 있다. 두 개의, 수소도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죠.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차이가 났기 때문에. 수소의 전기 음성도 2.2는 산소보다 작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차이가 1.3밖에 안 되죠. 그죠? 1.3이니까 이온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이다. 그림 3-1에서 보는 것처럼 공유 결합을 한다. 즉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각각 한 개의 전자를 투자하고 한 개의 산소 원자는 두 개의 전자를 투자하여 두 개의 전자쌍을 만들어 전자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안정된 상태의 최외곽 전자 수요를 만족시킨다. 이와 같이 물 분자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분자이다. 자, 잠깐 쉬었다가 3, 1, 2 할게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마음껏 질문하셔도 됩니다.